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지연되는 한미 정상통화, 동맹위기 전조라는 제목의 분석글입니다. 네. 이 자료는 바로 이 현상 이면에 뭐가 있는지 그 파장을 좀 날카롭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네. 단순한 스케줄 문제냐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냐 이걸 따져보는 거죠. 단순히 일정이 안 맞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이 자료가 주장하듯이 한미 관계나 동북아정세에 던지는 좀 더 큰 메시지가 있는 걸까요? 그렇죠. 이 분석글이 제시하는 핵심적인 진단들, 이걸 좀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자, 이례적인 통화 지연, 과연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글쎄요. 일단 이 자료는 그 자체에 주목하죠. 우선 이 자료가 딱 찝는 건 취임하고 사흘이 넘도록 통화가 안 됐다는 그 사실 자체예요. 네. 과거랑 비교하면 확실히 차이가 나죠. 그렇죠. 과거 윤석열,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당선되거나 취임한 바로 그날 통화했었잖아요. 네. 거의 당일이었죠. 그런데 이번엔 사흘이나 지났고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하고는 또 먼저 통화했다는 점, 이걸 짚으면서요. 네. 그 순서가 의미심장하다는 거죠. 혹시 미국의 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우선순위가 좀 뒤로 밀린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맞습니다. 이 자료는 그 순서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과거 냉전 시대나 그 이후에도 한미동맹은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되게 핵심축이었는데 네, 핵심이었죠. 이게는 그 격화되는 미중 경쟁 속에서 한국이 그냥 여러 변수 중 하나 이렇게 취급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의전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미국의 어떤 전략적인 계산, 그게 변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인 거죠. 그렇다면 단순한 외교 결례 차원을 넘어선다는 거군요. 이 자료는 이걸 한미동맹의 실질적 가치 하락, 이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까지 해석하는 거죠.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그 미국 우선주의 있잖아요. 네, 미국 우선주의. 동맹 관계에서도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따지겠다. 이 기조를 생각하면 더 그렇죠. 이 기조 아래서는 한국이 전통적인 우방이라기보다는 때로는 비용을 청구해야 하는 거래 대상으로 비칠 수 있다. 이런 경고인 셈입니다. 거래 대상이요? 이미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라든지 또 방위비 분담금 엄청 올리라는 요구 같은 그런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계속 나왔던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정상 간의 첫 소통마저 이렇게 삐걱된다면 이거 동맹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진단을 내놓는 겁니다. 와, 상당히 심각한 진단인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미 간 소통이 좀 원활하지 않은 상황, 이게 실제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고 이 자료는 경고하고 있나요? 이 자료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지적합니다. 첫째는 북한과 중국에게 좀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잘못된 신호요? 네, 한미 간에 뭔가 균열이 보인다 이렇게 판단하면 북한은 이걸 기회로 삼아서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할 유인이 커질 수 있죠. 그럴 수 있겠네요. 동시에 중국은 또 한반도 내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더 확대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네. 특히 이재명 정부의 대북 대중 정책 노선이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과의 이 핵심 소통 채널마저 불안정하다면 이거 한국이 외교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을 경고하는 겁니다. 결국 동맹의 균열이 주변국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 분석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던데요. 네, 이 자료의 가장 좀 도발적인 주장은 어쩌면 이걸지도 모릅니다. 어떤 거죠? 1953년 한미상호 방위조약 체결 이후로 70년 넘게 이어져 온 이 견고한 동맹 관계가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근본적으로 해체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제기합니다. 와, 해체 가능성이요? 네, 이번 첫 통화 지연이 바로 그런 관계 재조정, 어쩌면 동맹의 종언을 예고하는 신호탄일 수 있다. 이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 분석하고 있죠. 70년 동맹의 종언이라니 이건 정말 파격적인 게요. 네. 그렇다면 이 자료는 한국이 어떤 길을 가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한국이 더 이상 미국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파트너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좀 냉정한 현실인식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현실인식. 네. 그래서 미국에만 너무 의존하는 기존의 외교 전략에서는 이제 좀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죠. 가변화가 필요하다. 그렇죠.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보다 능동적으로 다시 설정하고 외교 채널을 다변화하는 그런 전략적 전환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런 겁니다. 네. 생존을 위한 어떤 외교적 유연성 그리고 자각 노력이 시급하다.
이런 좀 절박한 메시지인 셈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는요. 한미 정상 간 첫 통화 지연이라는 이 현상을 단순히 표면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이걸 미국의 외교정책 기조 변화, 한미동맹의 위상 변화, 나아가서는 동북아 전체의 지정학적 불안정성 증대와 연결시키고 있고요. 네, 심지어는 70년 동맹체제의 근본적인 변화 가능성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분석은 결국 한국 외교가 정말 중대한 기로에 서 있고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네. 당신께서는 이 자료의 분석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앞으로 펼쳐질 한미 관계의 미래, 그리고 이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최선의 외교적 선택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정말 고민이 깊어지는 지점인데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고민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